나는 성공학 생태계가 완전히 박멸되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안 해. 이런 관점에서는 성공학 강사들 끌어당긴 부자되는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악일까?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 뒤집기님은 성공학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하고 있어요. 물론 성공학 포르노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사실 이게 문제고 진짜 문제인 사람만 공격받아야죠. 하나 둘 셋. 좋아요. 오케이. 오늘 또 신나게 촬영할 것 같은데 근데 나 역행자 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 역행자 책 있어요? 근데 내가 산 적이 없는데 이거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니까 누가 선물해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오늘은 사실 PD님이 찍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찍자고 한 거니까 네, 그죠. 바로 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성공을 파는 사람들 1편을 찍었는데 좀 내용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이제 완결을 낼까라는 생각이 있고, 영상이 엄청 길지도 모르겠어. 한 2시간 되는데 저번에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루지 않았던 느낌의 주제라 오랜만에 댓글을 좀 봤어요. 평소에는 피디님이 우리 채널 가이드라인 있잖아, 거기에 안 맞는 댓글들은 정리를 하고 보는데 이번에는 내가 날 것 그대로를 봤습니다. 보니까 뭐 감사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실망이다, 뭐 구독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몇몇 댓글은 좀 서운했어요. 아니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별을 뭐 통보하고 그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구독 취소하겠다는 건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웠어. 내가 차단했어. 나도 서운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이게 확실히 나도 오랜만에 좀 안 좋은 댓글을 봤더니 나도 아직도 감정적이더라고. 그래서 씨발 그냥 2탄 안 해야겠다 하고 심술 좀 부렸다가 다시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2탄까지만 하고, 오늘은 훨씬 더 재밌고 솔직하게 찍으려고 해. 솔직하게. 물론 저도 그때 반응 같은 거 보고 나도 미성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토라졌었는데, 나는 이럴수록 더 솔직하게 찍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한동안은 이런 거는 안 하려고요. 유튜브 세계에서 당장 이제 과열돼 있는 주제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었어. 왜냐면 나는 지금 컨텐츠 다룰 때 제일 원칙이 뭐냐면, 우리 그 커뮤니티 있잖아, 사운드사운드 커뮤니티에 해가 되면 안 돼. 거기에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컨텐츠를 찍을 수는 없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망치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레카성 유튜버들이 한참 다루는 과열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청자들한테 많이 뿌려주는 것 같아, 평소보다. 내 비즈니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콘텐츠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PD랑도 이야기했고, 예민한 주제를 다뤄도 지금 과열되어 있는 거는 좀 식은 다음에 해야지 사실 뉴스의 시대의 본 목적에 부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제 뉴스에 대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심리적 원근감을 가지고 뉴스를 이제 분노 없이 해석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콘텐츠니까. 근데 지금 당장 너무 과열되어 있는 주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해도 평균적으로 이제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근데 나는 항상 시도해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웬간한 거 편집 없이 다 내보내요. 상관없으니까. 네. 오케이. 우리가 주말에 좀 일이 있었지? 솔직히 우리는 별로 일이 없긴 했는데 일이 없는데 다른 분은 엄청난 피해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좀 서론이 1시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몇 가지 좀 주제와 단호하게 말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아니다, 좀 그래도 최대한 다정하게 말해야겠다. 내가 라이브 방송할 때처럼. 여기서 이거 넣어요. 그러니까 본론부터 보시려면 건너뛰라고. 네. 일단은 용호수 씨, 나 태그 좀 그만해요. 아니 DM도 좀 보내지 말고 댓글도 달지 말고, 이게 게시물을 몇 개를 올리는 거야. 주말에 이게 우리 뭔가 했네 진짜. 그래서 유튜브 계정도 차단했고 인스타도 차단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이지도 않아. 인스타 스토리 그 3개인가 나 태그한 거 보고 차단했어. 나머지는 다 우리 PD가 나한테 보고해가지고 알려준 거지. 뭐 어젠가도 뭐라고 했더라, 1000만 원 주면 오실래요? 방송 나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10억 주면 나갈게요. 아니 100만 장자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손이 작지? 저는 용호수 씨랑 다르게 돈이 10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10억 주시면은 10번 나가겠습니다. 10번. 장난이야.
아니 뭐 나는 다 괜찮은데 뭐가 좀 그랬냐면 나는 백만장자인 용호수 씨와 다르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용 나가는 것도 빠듯하고 해가지고 주 7일을 한단 말이야. 다 알 거야. 이래서 나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이게 부자들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배려가 없어. 서민을 혐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라니 진짜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멋져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번에 느낀 건 이런 입장 표명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만 좀 약간 놀려먹고 그냥 대응해주고 용호수 씨는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비평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좀 적당히 하고 그만 건드렸으면 하는데 그 레카 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는 게 컨텐츠 보물상자긴 해. 내가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이게 잠잠해질 때쯤 되면 본인이 일을 또 키우더라고 보니까. 어째 말이 없네. 뭐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아니 뭐 장난하다 뭐 볼트모트도 아니고 뭐 이름 이야기를 못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왜냐면 나 어릴 때도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마음 너무 아프고 그래서 챙겨주고 그랬거든. 군대에서도 그랬고. 여튼 뭐 사람이 이대로 가면 부러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고 내가 불안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글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불안했어. 그죠. 겨우 버티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히 하세요. 위험해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리고 사실 동정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 친구들이 진짜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유명해지고 막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런 경험이 없다가 한 번도 없다가 그러면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 연예인들도 이런 실수를 한대.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나는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율곡 이 선생님도 그 3대 불행 중 하나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소년등과? 소년등과.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보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동양 쪽은 공부를 안 했구만. 다 골고루 읽어야지. 그래도 한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더 열심히 했어야지. 물론 나도 더 해야겠지만.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유명세 좀 얻었다고 내가 세계 최고라는 착각이거든. 나는 이걸 진짜 매일 되뇌어요.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학원 같은 거 귀찮아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계속해. 그러니까 긍정 학원이 아니라 부정 학원을 하는 거지. 부정 학원. 나는 이거를 맨날 되뇌이는 건데 물론 당연히 나를 좋아해 주시고 뭐 채널도 그렇고 그분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만 속마음으로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 오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 맞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사람 대중 앞에서는 당연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지만 속마음으로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라고 하셨었거든. 아니 근데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왜 이해가 좀. 성경 교리를 따랐으면 잘 되면은 남덕이고 안 되면 내 탓해야지. 왜 그럴까? 내가 그 용호수 씨를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뭐 귀여운 동물로 비유하자면 포메라니안 같아. 왜냐면은 포메라니안이 그런 종이라며. 그 자기가 등치가 큰지 아직도 착각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런다며. 근데 나는 좀 취향이 그 대형견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쪽 취향이 아니고 사실 뭐 저까지 각 잡고 때리면 진짜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무 대응을 안 했었는데 그 비평이란 것도 내가 타격을 했을 때 아무 타격이 없는 강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자신을 무조건 차장해주지 않으면 다 긁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사실 깐 적도 없거든. 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저기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 깜짝 놀랐던 게 나도 그 상황이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이해해요. 그 이성적인 선택이 힘든 상황이야. 여러분 저도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야 지금 불구경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능숙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누구나 힘들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더 미숙한 대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어찌 보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
내가 잘 못 본 걸 수도 있고 내가 그래가지고 남 비판하는 걸로만 채널 키우는 행위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남을 까내리고 조롱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 문제를 찾고 반박의 요소만 찾으면 되니까. 솔직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완벽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 어딨고 그 논리가 탄탄하고 유명한 교수님들도 논문으로 서로 싸우는데 게다가 비판이라는 거는 그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이런 심리적 편향이 있어. 이거는 참고하세요. 인간은 진짜 편향 덩어리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 엄청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용기 내서 딱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빈약할지라도 더 고귀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 비판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찌 보면 용호수 씨를 조금 비판하는 거니까 난 부끄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성해야죠. 근데 뭐 할 말은 해야지. 그래도 이슈 메이커로서의 정말 가치는 있으시니까. 왜냐 뭐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저를 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나는 용호수 씨가 진심으로 채널을 좀 쉬었으면 합니다. 한 템포 쉴 때가 되지 않았나. 거의 동년배던데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상 지금 남성향 유튜버잖아.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막말로 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족밥 취급 당하면 사실 회생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를 다 알잖아 우리가. 근데 푹 쉬고 다시 하면 진짜 돼. 내가 봤을 때 일어설 수 있어. 인생이 생각보다 기니까. 그쵸, 이때 그쵸.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대중심리가 생각보다 연약한 측면이 있어서 별거 아닌 걸로도 여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거든. 지금은 너무 과열돼서 좀 힘들고 그리고 식을만 하면 본인이 자꾸 또 과열시키더만. 모든 걸 붙잡고 있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용호수 씨. 그쵸? 왜냐면은 거의 1세대 유튜버시잖아. 근데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을 7년 8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건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도 난 충분히 잘 될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진짜 성장의 기회일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감히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선택이나 대응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아. 훌륭하지가 않아. 이게 나한테 주말에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다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대충 보니까 그 한때 일확천금할 기회 그리고 엄청 유명해질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쉬어갔다가 다시 해요. 쉬었다가 주식도 충분하니까. 손절할 때를 알아야. 이게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는 기술도 성공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지금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 그 용호수 씨는 제가 봤을 때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근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자꾸 좀 안타깝네. 진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내 응답을 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도 집착은 여자한테도 못 받아봤네. 이게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 대답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절대 안 해요. 뭐 나를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어. 우리 용호수 씨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제. 네. 이것도 많이 긁히겠다. 그래서 좀 긁으려고 한 거예요. 주말에 내 영업 방해한 뒤끝이랄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 용호수 씨 이야기는 진짜 여기까지. 이 이상은 못 하겠고 나한테 하는 반응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런 걸 했나. 그리고 아이덴티파이 그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 사실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려줄까 생각했어. 근데 진짜 근데 우리가 다들 고생해서 만든 건데 무엇보다 비판한 내용도 거의 없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주말에 보내준 거 보니까 사냥개? 사냥개? 그 안티 팬들을 사냥개라고 하더라고. 좀 사냥개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내가 기대 충족을 못 해줄 것 같고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놀렸다고 그것 때문에 구독하지 마.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한다. 그런 의도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구독 취소 빨리 하고. 자 이제 용찬호 씨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저번 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그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좀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저번에 성공학 그리고 성공학 강사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비평을 한 거예요. 판매자, 소비자 그리고 그걸 무지성으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이거가 좀 의도가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원래 사회를 분석할 때도 개인, 뭐 가게, 정부, 그죠. 기업 삼요소. 이렇게 다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 하나의 측면만 보고 비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간도 머리 가슴배가 있는데. 여튼 저는 저번 영상의 대표적인 댓글 내용을 말하면서 답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록은 없어, 다 차단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오늘 본론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요즘 채널에 좀 새로운 층의 시청자 유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기강을 한번 잡겠습니다. 네. 이 워딩이 되게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다 행복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게 싫어요. 이게 내가 말했잖아, 인생사 가장 큰 불행의 원인, 갈등의 원인이 기대니까. 내가 채널을 운영한 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거든. 2020년 말부터 했으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어. 그래서 쇼츠 옛날 영상으로 그 PD님이 한 거 보면 와, 흑화하기 전 단일 막 이러잖아. 나도 처음에 굉장히 다정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서로한테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연애랑 똑같다? 맨날 다정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다 해명해주고 댓글로 이러니까 끝이 없더라고. 인간이라는 게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욕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럴 바에는 100번 못하고 한 번 잘해주는 게 낫겠다. 연애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싶어가지고 한 2년 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굴러먹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딱 결이 맞는 사람들만 채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 그래야 빨리 구독 취소하거나 뭐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뭐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 사실 이런 사족은 안 하는 게 채널 성장에도 좋잖아. 근데 그러다간 내가 죽겠더라고. 나는 뭐 허울만 있는 돈과 인기보단 내 정신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뭐 유튜브 채널로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건 여담인데 이게 원래 채널명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였잖아.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이어트 강박심. 사운드는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시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 지금까지 지금 우리 사운드 커뮤니티에 막 북클럽도 오고 이런 여자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분들이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그 사이에 채널 명도 바뀌었지, 주제도 아예 바뀌었지. 그리고 나도 뻘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 헛소리 많이 하고 공격도 많이 하고 미성숙한 짓 진짜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고 있다? 이거는 뭐 거의 사랑이죠.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진짜 그게 대단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진짜 흑가고 되게 많거든요. 커뮤니티 대회 막 발작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3년 하니까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 좀만 짜증나면 족같아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막 이런 것도 남기고 이랬는데 미성숙한 행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내가 그래서 옛날 영상을 못 보잖아, 창피해가지고. 근데 PD님이 자꾸 옛날 영상 좋다고 막 쇼츠 만들더라고. 나 막 소름 돋아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여튼 오늘의 제 모습이 원래 나랑 가장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영상을 다시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말했어요. 딴소리 하기 없게. 진짜로. 아니 뭐 별건 아닌 걸로 막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럴 필요 없잖아. 막 누가 영상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말해야겠다. 제 채널 그 댓글 가이드라인 좀 지켜주세요. 이거 띄워줘. 띄워줄 때 됐어. 그 편집할 때. 물론 싸운 채널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 그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지셔야 됩니다. 이 채널 주인장인 제가 정해준 룰을 안 지키시면 이 채널에 어떤 표현도 게시될 수가 없어요. 페널티가 주어져. 당연한 거죠. 특히 자꾸 영상 내용 곡해하면서 선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 진짜 서운하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성공학 강사와 그리고 성공학의 진짜 문제인 부분들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어떤 부분은 이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확실히 문제인 것만 문제를 삼았는데 특정 사안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게 성공학을 저보다 더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별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성공학을 은근히 뭐 옹호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옹호한 적이 없죠. 이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성공학 진짜 안 좋아해요. PD님은 아시잖아요. 난 성공학 진짜 안 좋아해. 소비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위험한 분들이 많던데? 뭐 자청씨나 그런 분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죠. 다 의혹인데 뭘 그렇게 벌써부터 확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도의적인 측면을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어. 진짜 법적인 측면은 내가 아니라 법이 해결해 주겠지. 이게 본인들은 익명의 시청자니까 아무 말이나 뱉어도 되지. 아니면 뭐 가면 쓰고 신원 가리고 채널 운영하는 사람도 똑같고. 게다가 유튜브는 뭐 고소도 어렵고 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확정 지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얼굴 신원 다 까고 하는 사람이라서
위험하다고. 이거 어디까지 바라시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좀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진짜. 세 번째는 이제 너도 강의팔이잖아. 맞아요. 이거 맞다고 했잖아. 근데 뭘 파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 사업장에서 내 프로그램을 파는 게 뭐가 문제죠? 이게 이해가 어렵나? 우리가 욕해야 되는 거는 거짓 정보로 기만을 해서 판매하는 게 문제 아니었어요. 그쵸? 그죠. 여기 와서 사실 나한테 뭐 판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제에 넘는 거예요. 내 영업장에서 내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데 칼국수 집 사장이 칼국수 내 가게를 차려서 칼국수를 파는데 그게 문제다? 그거는 왜 돈 받고 파냐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혹시 여기 뭐 보시는 분 중에 뭐 인플루언서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잘 되고 하시면 본인이 떳떳하면 최소한의 것만 검증을 보여주고 그 이상은 무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 보면 내가 말했잖아, 마녀사냥으로 어떤 인플루언서가 뭐 파는 것만 보면 계속 검증하라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도 가당치도 않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뭐 약간 이런 논리, 자격을 너무 높게 잡아. 예를 들어 뭐 칼국수 가게를 차리려면 프랑스 요리 왕립 학교 정도 나와야 된다. 뭐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주장도 있고, 제일 많은 부류가 어차피 요구한 거 검증을 해줘도 또 다른 거 걸고 넘어질 사람들. 답 정해놓고 비난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백날 인증해도 또 욕할 거잖아. 왜?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은 목적이 정의감이 아니야. 대상의 사회적인 매장이지. 내가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력을 오히려 줄인다고. 저번에 한 말이 그거야. 검증할 거리 자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자, 네 번째,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공학 판매자들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제가 제정신이 아니래요, 미친놈이래요. 감사합니다. 예, 미쳐야 미치는 법이죠, 그쵸? 예, 감사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의견이 똑같아요. 아, 이거는 뭐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한번 봅시다. 성공학 시장을 구성하는 게 판매자만 있어요? PD님? 소비자도 있죠. 당연하죠. 소비자들도 그 생태계의 일부예요. 사실 성공학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성공학의 도의적인 측면을 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지, 마케팅이 너무 기만 투성이었다면. 하지만 그 시장의 구성과 확장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힘도 있었잖아. 리뷰도 쓰고 추천도 하고, 그리고 막 본인이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구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죠, 도의적으로. 이게 말이 어렵나? 저는 기본적으로 막 뭐만 하면 내가 선량한 피해자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나약하게 보는지. 그 사람들도 분명히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간이에요. 나는 대부분의 인간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결국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기만적 마케팅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꼭두가시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난 인간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존성이 있는 고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기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은 왜 멋대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냐는 거지. 내가 반박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마지막 사안은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공학파는 사기꾼들, 이 사안을 좀 더 무겁게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겁지 않게 바라봐서 실망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싫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성공학 생태계 그리고 그거를 팔고 사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왜? 이제부터 본론 시작이야. 이제부터야. 저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냐면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산업 생태계랑 비슷하게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 안 되는 상품을 굉장히 과장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소비자들은 구매함으로써 내가 어떤 성공한 아이덴티티를 얻는, 그러니까 정신적 아편이지. 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왜냐면 다이어트 식품 산업 시장은 망하지 않으니까, 기만이 있음에도. 더 쉽게 비유하자면 저는 그 동기부여 뒤집기님 그 채널 영상을 성공학 우리 1편 업로드한 다음에 몇 개 더 봤어요. 쭉 봤는데 저랑 의견이 비슷하신 게 너무 많더라고. PD님도 좀 봤나? 네, 저도 많이 나는 의견이 너무 비슷하던데. 그러니까 나도 성공하는데 엄청난 동기부여, 강한 의지력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난 완전히 동의해.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매일 열심히 안 해. 전력 투구를 안 해. 한 50% 정도의 에너지로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지.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엄청난 동기부여나 의지력이 필요 없거든. 그리고 의지력은 진짜 한계가 있어, 실제로. 그 사회심리학자, 유명 사회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그 강한 자기개발 컨텐츠나 성공학이 포르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포르노예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그 정신적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지. 근데 나는 포르노 시장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물론 건강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 건강한 것만 소비하고 사세요? 아니잖아.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 유튜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가 뭐 얼마나 있다고. 성공학도 단순히 포르노, 정신적 아편으로 본다면 그 관점에서 지금의 논란은 너무 과하다는 거지. 물론 성공학 포르노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사실 이게 문제고 나는 오늘도 문제인 것만 걸고 넘어질게요. 단지 건강하지 못한 걸 팔아서 문제라거나 너무 보편적인 이유로 비난하면 다 잡아가야지. 그래서 담배도 그럼, 팔면 안 돼. 그럼 탕후루 판매자도 잡혀가야 돼. 성탄덩어리인데. 자, 한번 봅시다. 진짜 포르노는 우리가 그 사람이 배우라는 걸 압니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마케팅에 딱히 기만이 필요 없는데 성공 포르노는 좀 달라. 파는 사람이 배우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순간 소비자들은 어떤 자아 의존과 정신적 오르가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파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이력을 과장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배우가 아니라 진짜 섹스 마스터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 판매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수요자의 만족감이 극대화되거든. 성공 포르노는 진실을 아는 순간 환상이 확 깨져. 팔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공 포르노라는 시장은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랑은 다르게 기만 없이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과장해서 팔고 유명해져서 강의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이런 미래폰지 사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나는 두 번째인데 이거는 사실 나는 성공학 강사들한테 호감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뭐 내 감정적인 걸 수도 있어. 월급쟁이와 노동 수입의 가치를 너무 폄하한다는 거. 내가 생각해 이런 메시지는 성공학 자체보다 더 문제야. 월급 노예 같은 표현. 나는 이게 너무 싫은 이유가 소명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소명 의식의 유무는 개인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국의 낮은 행복감이 직업 정신과 소명 의식의 부재라는 의견도 많고요. 상관관계가 꽤 강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월천 자동 수입 이런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 줄 다 알 거야. 이게 순수익 월 1,000만 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진짜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이거 근데 물론 이런 거는 그냥 도의적인 문제지. 도의적인 문제인데 내가 그래서 성공학의 진짜 문제점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다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어떤 거냐면 목적이 성공학에 대한 비판이 그저 마녀 사냥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어. 저번에 좀 깜빡했는데 이게 말하고 싶었던 주제들 이야기하고 끝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삼는 게 과대포장이나 과한 후킹,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견해는 수치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만 문제를 삼아 응당하다고 봐. 뭐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몇 년간 얼마였고 뭐 자산이 얼마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마케팅을 한 사람. 왜냐면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과 소비자 기만은 생각보다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프레이밍이고 어디까지가 기만인지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예를 들어 프레이밍은 정보는 같은데 형식을 다르게 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비추게 하는 거고, 기만은 말 그대로 정보가 거짓인 거야.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 물건을 팔려면 어느 정도 욕망을 자극해야 되고 약간의 과장도 필요해요. 어떤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약간의 뭐 과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회사원도 자소서나 면접 쓸 때 어느 정도 과장은 다 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잡아가지는 않아. 그죠. 뭐 솔직히 뭐 이 회사가 저를 당연히 뽑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당연히 뽑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뭐 결국 다 돈 벌러 왔지. 맞아. 회사 면접에서 큰 소리 친 거 다 증명한 사람이 있어. 물론 근데 자소서 면접에서도 뭔가 수치로 내가 증명하는 거는 그쪽에서 검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어떻게든 노력을 하지. 그래서 나는 뭔가 수치로 되는 게 아니면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많은 마케팅이 어느 정도의 과장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 더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성공학 생태계가 지금 과열된 것만큼 큰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난 금방 식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 내가 비유했던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도 똑같거든. 사실 그 다이어트 식품 산업 자체가 거대한 카르텔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산업이 발달할수록 비만율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모인 거지. 나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그냥 한식 먹고 했던 1980년대가 수치들이 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 산업이 발달했는데 왜 자꾸 애들이 뚱뚱해질까? 사실 다이어트 쪽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균 개인당 객단가로 봤을 때 성공하게 돈을 쓰는 것보다 다이어트 식품 산업에 쓴 누적 금액이 개인당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그쪽이 더 위험한 것 같아. 이 두 시장이 진짜 비슷하다고 봐. 간절한 사람들 대상으로 쉽게 등쳐먹을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저번에 그 동기부여 뒤집기님도 결국 다루는 콘텐츠가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장지가 비슷한 거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분이 절대 뭐 기만해서 강의를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 영상에 이런 게 있더라고. 성공하게 공포 마케팅, 그리고 꼭 들어야 될 강의 같은 건 없다. 난 동의합니다. 근데 그분 채널도 자기 채널 색깔을 확고히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과장 혹은 그렇죠.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강하게 어. 억양을 쓰신 거. 물론 저도 이용합니다. 내 색깔을 위해서. 나는 뭘 강조하냐면 항상 무슨 얘기해? 포장지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포장지도 중요해. 근데 내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내 색깔이니까. 중요하다고 강조해야지.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 뒤집기님은 성공학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본인 채널의 핵심 주제고 색깔이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도 똑같이 강한 동기부여와 성공학은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주장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성공학 강의에 뭐 몇백만 원 쓰고 오래 소비했다고 절대 성공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인생 망하지도 않아. 유튜브 보면 쇼츠 절대 보지 말라고 막 공포 마케팅 하는데 쇼츠 자주 본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제 봤는데 뭐 재밌더라고. 그리고 뭐 DC 인사이드니 뭐 그런 커뮤니티 좀 한다고 인생 패배자 되는 거 아니고 이건 내가 말했잖아. 뭐 그렇게 문제겠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중독되는 것만 아니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음식 정크푸드도 똑같고. 세 번째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나는 성공학 생태계가 완전히 박멸되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 물론 건강한 이유는 아니고 내가 설명한 정신적인 아편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특히 끌어당김 법칙 그쪽은 종교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런 곳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마약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왜냐면 니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니체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인 것 같아. 정말 그 옛날에 19세기 사람이잖아. 그때 그 신은 죽었다라는 일을 남겼는데 니체가 말한 건 사실 신이 죽어서 뭐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죽어서 안타깝다. 그거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 인간의 문명 발달에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그 배경에는 기독교적 도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리고 사실 서구 문명이 그렇게 빨리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독교적 도덕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왜냐면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억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절제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 12계명 같은.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독교적 도덕이나 그런 보편적인 종교 교리들이 사라졌지, 희미해졌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인간은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게 됐지. 종교적 교리라는 방패막이 없으니까.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냐?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 왜냐면 원래 욕망이 그런 거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게 욕망이야. 인간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욕망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돈도 똑같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얻는 거지. 행복도 똑같아.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행복 그냥 얻어져. 하지만 이런 걸 잘 모르고 허황된 욕망만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마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뭐 성공학, 끌어당김 법칙, 커뮤니티,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막 가자 막 이런 일확천금 이런 거지. 신은 종교예요. 신이 죽으면서 생긴 약간 기괴한 대체 교리라고 해야 되나?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혹시 비트코인이나 재테크 쪽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새빨갛던데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어. 특히 비트코인. 거기 뭐 프로그램이나 뭐 멤버십 단가가 꽤 비싸거든. 아무리 싸도 월에 5만 원이야. 근데 가입하면 별거 없어. 그냥 뉴스 기사 같은 거 퍼다 날라주고 그런 거고 진짜 별거 없는데도 수천 명씩 장기적으로 막 구독을 해.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런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컨텐츠가 유익해서가 아니야. 다 보면은 한 마이너스 80% 정도 물린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려고. 서로 우리 할 수 있어. 오를 수 있어. 될 거야.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낙관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돈을 계속 넣냐면 다 커뮤니티 때문이야.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기대고 의존하려고. 근데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가진 커뮤니티가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서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근데 그 시장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 물론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야. 항상 그 맛집은 소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독교적 도덕이 희미해진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는 구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 거기서 허황된 꿈을 꾸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됐지만 또 신락 같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는 그런 가여운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위한 안식처가 필요하진 않을까? 그게 정서적 아편이라도. 마치 그 영화 인셉션에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꿈으로 현실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이런 관점에서는 성공학 강사들 그리고 뭐 끌어당긴 부자되는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악일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눈빛을 보잖아? 그럼 다 제정신이 아니야. 눈이 다 돌아있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꽤 많고, 근데 그 사람도 그 곳에 있어서 행복해서 선택한 걸 텐데, 본인의 선택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해준다고 말을 들을까? 거기서 빠져나올까? 좀 그분들의 소비자로서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거지. 현실에서 이성과 교제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르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소수.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성 포르노 시장도 조금이라도 존재해야 되지 않나? 신이 없어졌으니까 뭐 이념, 뭐 종교 비스무리한 데라도 기대야 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사람들이 난 너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건 진짜 마지막 주제인데 내가 다루고 싶었던,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그러니까 좀 좋은 상품을 고르는 비판적 안목을 개인이 길러야 된다.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하니까 어떤 그럼 좋은 제품이나 강의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하는데, 이거는 난 솔직히 꼭 들어야 되는 강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진짜 내가 특별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 강의는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강의의 효용성은 특별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의 집대성 그리고 강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옛날에 온라인 강의 들어봤어요? 네, 들었죠. 그거 왜 들었어? 돈을 내고 왜 들었어? 그때 한 10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그치. 그러니까 나도 인강 엄청 들었거든 고등학교 때.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엄청 특별해서 들은 게 아니야. 그게 사실 그 정보가 수십 종의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근데 교과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유명 강사들은 그 정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지. 그리고 뭐 나중에 수능 가까워지면 쪽집게 강의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주고 덜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딱 수능 시험에 특화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강의야. 그래서 나는 강의의 본질은 정보의 집대성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잘 요약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무형의 컨텐츠가 강의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사가 대신 해주고 돈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강사는 사실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창조했다면 그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지식과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강사인데, 그래서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걸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사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강의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는 엔간한 건 다 말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요즘 굉장히 과열된 주제인데 제 영상도 참고하셔서 중용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왜냐면 진짜 문제인 사람만 공격받아야죠. 판매자들도 이상한 사람 많지만 요즘 보면 이 주제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뭐 이 시장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 금방 또 식을 것 같아. 이게 유행 같은 거라서 한번 문제 될 때가 되긴 됐어요. 이 기회에 한번 정화되고 그러면 좋지 뭐. 그렇다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쫄진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뭐 떳떳하면 됐지 뭐. 나쁜 인플루언서들도 많지만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명인들도. 그래서 내가 이게 유튜브 하다 보면 진짜 당황스러운 게 약간 그런 거야. 2년 전, 3년 전 영상을 보고 막 해명하라고 하고 하는데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1년, 2년 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박제 문화가 진짜 힘든 것 같아, 유튜버들은. 그러니까 박제를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 옛날에 실언을 할 수도 있고 허언을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전혀 용서해주지 않는 문화에서 도대체 무슨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나라는 도전을 하기가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흠 하나 잡으면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어쨌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목적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중용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의 뭐
그 랩하는 것처럼 했나 보네. 이상.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